궁금하셨죠? 유튜브에도 없고 인스타에도 없고 정체불명의 사람이 온다는데 어떤 스토리를 가질까 궁금하시죠? 저는 사실 이제 먼지만큼 작은 사람인데 또 여러분 앞에 무슨 자격으로 어떤 스피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메이를 지금 16년 차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여러분보다 이제 뒤에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여러분보다 먼저 많이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이야기 보따리 먼저 풀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수많은 선택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오늘 토요일 놀러 가기도 해야 되고 뭐 바다도 보러 가야 되고 또 경제가 안 좋고 독감이 막 유행하고 난리인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각각 여러분의 목표와 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삶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뀐 거죠. 예. 이 토요일이면은 놀러 가고 즐기고 하는 그 삶에서 무언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삶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아메이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사랑이다. 예, 아메이 사업은 사랑이다. 정말 공감하십니까? 예, 사랑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누군가를 먹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어장을 만들어줘서 스스로 자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메이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네트워크는 그물이잖아요. 예, 그 그물로 사람을 낚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리더로 만들고 그 리더가 또 나아가서 누군가를 또 리더로 만들고 그것이 확장되면 이 사업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성장하면 나는 자연적으로 커지는 게 아메이 사업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그 가치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슬로우 5단계 법칙 혹시 아시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 거 외우지도 못했는데 아메이 사업하면서 갑자기 그게 가슴에 확 와닿은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머슬로우 5단계 법칙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그게 제 사명으로 확 와닿았어요. 1단계가 뭔가요, 여러분? 생리적 욕구죠? 예, 생리적 욕구,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죠. 예, 안전의 욕구. 사람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은 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안전하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안전하면 우리가 또 사람도 만나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동창회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가고 놀러 가지 않잖아요. 또 사회적 욕구. 그 다음이 뭔가요? 존중의 욕구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존중받고 싶잖아요. 예. 근데 존중의 욕구에서 그 다음이 자아실현의 욕구인데요. 여러분들 잠깐 자기 자신한테 여쭤보세요. 나는 그 5단계 중에 어디에 속한가?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가? 예, 서울에서는요, 저는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서 왔는데요. 그곳에서는 30평대 아파트가 보통 전세로 따져도 10억이 넘고요. 예, 매매로 하면은 20억에서 30억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제가 사는 곳은 이제 하남 미사라는 곳인데 그곳만 해도 30평대 아파트는 10억이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그 30평대 아파트를 빚 없이 갖고 있으면서 예, 중형차를 갖고 있으면서 현금으로 8억, 9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한 분이래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너무나 누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털어보면 은행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자동차도 있고 뭐 이것도 놀러 다니고 또 홈쇼핑에서 막 여행을 끊어갖고 사람들이 보러 다니기도 하잖아요. 36개월 할부로 끊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가 보여주고 인스타를 보여주고 그게 허하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자아실현이라는 것은요, 그 밑에 4단계를 초월한 게 자아실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아실현을 초월한 게 있습니다. 그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까지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자아실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아실현의 윗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자아실현의 윗단계가 비전이라는 말인 거죠. 비전. 예. 비전은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리더님이라고 들었어요. 예.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본이 꿈이다. 여러분의 자본이 꿈이다. 꿈이 없으면 결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꿈이 있는 자만이 이곳에 있는 거고 또 꿈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는 일이 아메이 사업인 거죠. 근데 꿈을 꾸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야망을 가진 자와 비전을 가진 자. 예, 야망을 가진 자와 비전을 가진 자로 나누어지는데 야망이란 단어도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 꿈을 이루어가는데 그 야망은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다고 다 야망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다 희생시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보면은 지금 뭐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문제죠. 어제인가요? 신문에 이 코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검출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데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건강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자체가 야망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돈을 벌면 된다. 우리 기업은 크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야망이거든요. 그럼 비전은 뭘까요? 예, 비전이라는 것은요, 나 때문에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 누군가 상하면 안 돼요. 단지 내가 내 꿈을 이루어가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표로 나아갔을 때 누군가 나를 보고 다시 꿈을 꾸고 그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 저는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 욕망과 비전의 사이에서 저는 그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 제품을 다루시잖아요. 그것도 환경과 사람한테 해롭지 않은 제품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것도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게다가 나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업을 도와서 누군가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영향력이 생겨서 누군가의 꿈이 되어주고 그 꿈이 누군가한테 또 꿈을 주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누구든지 복받게 해달라고 예, 누구든지 오늘 이 미팅을 통해서 제 이야기가 제가 잘난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한테 동경의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희망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로 인해서 한 가지의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이분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가져야 될 소명과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한 분이라도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저는요, 저 이야기를 잠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예,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사업을 계속하셨어요. 근데 그 사업하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부자였다가 가난해졌다. 근데 우리 집은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어. 아버지는 계속 사업했는데 계속 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 손만 대면 망하는 거야. 그리고 뭐 잘 된다 그럼 불이 나는 거야. 예,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 접는 상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접는 상, 우리 아버지가 개발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접는 상이 없었어요. 예, 그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특허권이 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고요. 그 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희 공장이 불이 났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불더미에서 죽을 뻔했고요. 저희 아버지도 죽을 뻔했고요. 어쨌지 그런 경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남자들 이렇게 사업이 계속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술을 많이 드세요. 예, 술을 많이 드시면은 병에 걸립니다. 예, 그래서 병에 걸리고 당뇨가 심하게 왔죠. 30대부터 당뇨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사업자시니까 당뇨가 오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성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성기능 장애가 생기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성기능 장애가 생기면은 의처증이 생깁니다. 예, 저희 엄마가 아주 예쁩니다. 아주 예쁘고 여성스럽고 되게 예, 단아하고 이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의처증이 심하니까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니까 알코올 중독까지 왔겠죠.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사남매를 키웁니다. 이남이녀 사남매를. 사남매를 여자 혼자 키우면서 키우기만 해도 힘든데 아버지가 당뇨병은 점점 심해져 갔고 그래서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하고 또 병간호까지 하는데도 아버지의 술은 계속되었습니다. 60대까지. 그러면서 그 술주정과 그런 걸 모든 걸 받아주고 엄청나게 많이 맞기도 했고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란 제가 어떻게 자랐겠어요. 우울했겠죠. 우울했겠는데 제가 이제 모든 스토리를 길게 할 수 없고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잘했냐면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리고 조각을 잘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혼자 그냥 그리고 혼자 조각하고 근데 저희 방도 없었어요. 그래서 옥탑방에 다락이라 그러죠. 여러분 가게를 하면 가게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예, 옛날 이야기에서 나오는 방 같은데 이제 그것이 제 작업실이었는데 석고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석고를 살 돈이 없으면은 빨래비누를 사가지고 조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조각칼과 사비연필을 다 버려버려요.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온 거죠. 이거 하면 뭐해? 내 재능은 키워줄 수 없는데. 엄마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마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나의 꿈을 뒷바라지해 줄 수는 없어. 나는 빨리 커서 어른이 돼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돈을 벌어서 엄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소박한 꿈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꿈은 생겼지만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독하지 못하니까 속이 상했어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조각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제 꿈은 묻혀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취직할 때가 된 거죠. 빨리 취직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취직이 안 되네? 안 돼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필기는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예, 여러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질 때까지는 괜찮아요. 세 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핀업 도전하다가 한 번만에 되셨나요? 예, 막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면 암에서 안 하고 싶잖아요. 예, 저는 이게 직업을 안 가질 수도 없고 직업은 가져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떨어졌어. 5번 떨어졌어. 6번 떨어졌어. 그러니까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난 가망이 없나 보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지만 아버지가 되게 똑똑했어요.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언니랑 남동생은 되게 똑똑했어요. 우리 오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근데 저는 항상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안 아픈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결석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항상 입을 벌리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 햇볕이 쨍쨍 비치면은 저를 양달에다 널어놨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구멍 뚫린 모든 곳에서 고름이 나왔기 때문에 소독하느라고. 예, 그랬으니까 뭐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저를 구박했어요. 말을 병신같이 한다고. 그리고 말을 어버버 하면은 말을 해도 병신같이 한다고. 그러면서 저는 주눅이 들어갔겠죠. 그렇게 자라면서 제 핸디캡이 있는 거죠. 저 눈이 크잖아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작았지만 어렸을 때 눈이 더 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크다고 자꾸 말하고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눈을 다 안 뜨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면접이 계속 떨어지는데 9번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고 있는 시점에 어디서 원서를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금융감독원이라는 것을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아예 그냥 제 꿈밖의 일이라. 근데 그쪽에 원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원서가 왔고 1차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2차 면접을 봤는데 누군가 막 가면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데니까 나가면서 사진 찍어야 된다라고 막 같이 온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막 그랬는데 마음에 왠지 또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여자들은요 공채가 없었어요. 예, 그때가 30년 전이잖아요. 예, 공채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은 다 백으로 들어왔어요. 예, 저 다 백으로 들어왔고, 백이면 금융감독원의 백이면은 그냥 백이 아니라 국회의원 백, 다 높으신 분들의 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이 없는 저와 백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모든 업무는 저한테 떨어집니다. 예,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도 약한데 그 과로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20대에 뇌출혈을 2번이나 예, 머리에 뇌출혈이 아니라 뇌출혈. 예, 뱃속에서 이유가 없는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유도 없이 출혈이 일어나서 수술하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때부터 개복 수술을 여러 번 했고 전신 마취를 8번 이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몸은 상할 대로 상했고 그러면서 저는 비서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그 이제 부원장님을 모시면서 금융감독원의 비서실은 여느 회사의 비서실하고 다릅니다. 매우 힘듭니다. 예,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했어요. 왜냐하면요, 여자들은 승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왜 똑같이 남자들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승진할 수 없는가, 그런 걸 가지면서 남자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사표를 던집니다. 6년 만에, 6년 차에. 예, 그러면서 왜냐면요, 거기서 근무했던 저희 선배, 언니들, 여자 선배들을 봤을 때 10년 후의 모습이, 그분들의 나보다 10년 먼저 들어온 분들의 모습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모습이 내 10년 후의 모습이라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예, 고시원으로 갔지요. 예, 고시원에 가서 고시원에 합격했으면 제가 지금 공무원에 있겠죠. 결국은 시험도 못 보고 시험도 못 봤습니다. 시험을 2달 앞두고 저는 쓰러져서 인사불성으로 집으로 실려옵니다. 손발도 못 쓰고 제 몸도 못 가는 채로 실려와서 시험 자체를 못 봐요. 예, 그러면서 우울증이 많이 왔겠죠. 제 인생은 빛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감독원을 그만두면서 제가 그 받았던 퇴직금을 우리 삼촌한테 빌려줬는데 삼촌이 떼어 먹었고, 제가 그 공부했던 그것마저도 제가 하지 못하니까 저의 모든 소망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뭐 이것저것 직업을 찾아 헤매고 또 어쩌지 하다가 남편을 만났죠.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조차도 결혼하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인데 너랑 나랑 똑같이 월급쟁이를 하면 우리 애들 우리처럼 못 살게 커. 우리 남편도 깡촌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랑 나랑 똑같은 직장인을 한다면 우리 애들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공무원으로 명예를 택할 테니까 너는 좀 사업을 해봐. 근데 저는 결혼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공부하다가 뭐 저기 하다가 다 없애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우리 남편이 공무원 임용 받자마자 2,300만 원 빚을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했더니 뭐 없어요. 그냥 틈새 시장이 있대.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어찌어찌 시간이 갔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공무원으로서 뭐 이제 부처에서 1등을 합니다. 1등을 해갖고 그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 가서 한번 살게 됐는데요. 호주에 살면서 저는 영어 한마디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고 그 호주에 살면서 아이들이 유학 온 걸 보고 절대
절대 아이들을 유학 안 시키겠다는 주의였어요. 예, 호주에 유학 온 아이들을 보면서 외로우니까 그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을 봤던 거죠. 절대 유학을 안 시키겠다? 무슨 유학? 다 상관없는 일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다시, 이제 남편이 또 다시 1등을 해서, 또 그 MBA 석사 과정으로 해외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를 떠나서 다시 갔는데 남편이 저한테 호주처럼 무의미하게 있다 오지 말고 너도 학위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MBA를 공부합니다. 영어를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 거기서 영어를 공부해서 대학원에 합격해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받습니다. 한국 대학원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것은 유엔이 설립한 학교였거든요. 태국 안에 유엔이 설립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인재들을 뽑아다가 유엔에서 장학금을 주고 키우는 곳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보내는 거죠. 선진국은. 근데 저는 남편한테 장학금을 받고 예, 그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영어가 딸리니까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면 다 점수를 안 준대요. 근데 제가 밤새서 공부를 했겠죠? 예, 밤새서 공부를 하고 막 2-3시간 자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어찌어찌 남편은 먼저 학위를 따고 떠났고 저와 아이들은 남아서 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위를 다 마치고 겨울방학이 딱 되고 우리 아이들은 아직 방학을 안 했는데 아이들 학교 딱 보내고 밥 먹은 거 정리하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태국이라는 나라 대학병원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예, 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희 언니 급격하게 이제 오라 그래갖고 저희 아이들을 케어하고 저는 세계적인 병원, 제가 MBA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다뤘던 법능락병원이라는 곳에 입원하게 됩니다. 시설이 끝내줍니다. 예, 시설이 끝내주는데 나올 때 병원비에 엄청 놀랍니다. 예, 그곳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저의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손발을 쓸 수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의식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식물인간처럼. 그래서 소리는 낼 수 있는데 소리를 내면 두개골이 잘라지는 통증이 오니까 아예 소리를 못 냅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무섭겠죠. 저희 언니가 저를 간호하다가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얘 한국에 가서 죽어야 될 것 같다. 여기서 죽으면 큰일 이게 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환자 서비스를 받아서 누워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가족들은 저를 살리고 싶겠죠. 살리고 싶어서 이 병원 저 병원 한의원 다 됐는데 병명을 몰라요. 병명을 모르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던 중에 저희 언니가 30년 전에 아메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제가 금융감독원에 있을 때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저는 언니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언니가 아메이 사업하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아메이 사업을 계속할까 봐 제품도 안 썼어요. 내가 못돼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제품도 안 쓰는 사람들은 못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못 쓰는 겁니다. 예, 저도 언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언니가 아메이 사업을 계속할까 봐 제품도 안 썼어요. 그러고 나서 언니는 조카가 이제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는 바람에 사업을 플래티늄, 옛날엔 DD였고 그때 지금의 플래티늄 때 사업을 그만두게 되고 언니가 아메이 사업을 안 하니까 저는 아메이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언니는 아메이 제품을 30년 동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저는 언니 집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언니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병원을 데리고 다니고 있을 시점이었어요. 언니의 스폰서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인사불성 되어 있는 저한테 뭘 전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분을 도와주려고 그냥 떠듬떠듬 우리 집에 정수기 하나 놔주세요 했던 게 저한테 복이었어요. 저는 아메이 정수기가 좋은지 어떤지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그냥 그분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집에서 살림만 열심히 하던 분이었어요.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남자아이 둘을 키우면서 사업만 열심히 살림만 했는데 남자분이 인테리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도 계속했는데 이 언니는 남편 거를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잘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예쁘게 했는데 예, 불행은 갑자기 오죠. 남편이 40대 초반에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생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테리어 사업은 어때요? 남편이 하던 거 아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은 할 때는 돈이 돌아가는데 정리하면 빛이 남습니다. 아메이 사업도 남편이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메이 뿐이라고 생각하고 아메이 사업을 하시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부족하잖아요. 병든 남편과 아이 둘을 키우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에는 계단 청소를 하셔가지고 기미가 새까맣게 꼈어요. 예, 그러면서 낮에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냥 그분의 형편, 제 형편도 그런데 그분을 도와주려고 그냥 정수기 하나 들어 날라고 한 게, 이제 그분은 그래요. 정수기를 그렇게 쉽게 넘겨본 적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후로 정수기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엄청난 용기를 얻었대요. 왜냐하면 그 정수기 물 하루에 2리터를 마시라는 그 말, 그 다음에 아침마다 공복에 음양탕을 마시라는 그 말을 제가 지켰거든요. 그리고 아세로라 10개, 칼맹 10개, 이스트비 10개를 저는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뭘 권할 수가 없었는데 단지 그것만 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먹고서 15일 있다가 몸이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데 뭔가 시원해. 그냥 견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15일 정도 앓고 나서 갑자기 제 몸이 가벼워지면서 제가 걸음을 걷기 시작했어요. 예, 걸음을 걷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몸이 이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성장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좋아지다가 호전 반응 푹 옵니다. 호전 반응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제품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먹었는데 몸이 이렇게 결국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폰서님이 주신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래서 병원에서 내 몸 상태에 내 병명이 없었구나. 영양 불균형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MBA 과정을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자율신경이 다 파괴됐구나. 예, 한의원에서 그때 홍채 검사를 했는데 자율신경이 다 파괴가 돼갖고 회생 능력 불가래요. 그 말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자율신경이 다 망가져서 내가 회복할 수가 없었는데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구나. 영양이 공급되면 자율신경은 회복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미네랄이 풍부하고 산소가 풍부한 물을 많이 마시고 2리터 이상을 마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듬뿍 넣어줬더니 내가 회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저를 이렇게 우울증이 여러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제가 깊은 우울증에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30년 전에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우울증이 빠진 사람들이 아메이 교육장에 오면 우울증이 좋아진대. 왜냐하면 그때 어떤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계셨는데 제가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친구가 우울증 나으라고 아메이 미팅장에 내려놨는데 우울증도 낫고 다이아몬드 되었다 이런 스토리. 예, 그래서 언니가 저를 끝에서 끝을 막 이렇게 옮겨가면서 저를 이런 미팅장에 앉혀놉니다. 그러면서 아메이가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리고 언니가 원망스러워요. 나 지금 몸도 못 가누고 잘 이렇게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여기에 쿠션하고 모자하고 담요하고 덮어놓고 이곳에 앉혀놓을까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언니가 데려다 놓고 다시 집에 가고 왜 그런 짓을 왜 할까. 그런데 제가 좀 착해요. 언니가 저를 아메이 사업을 알려주려고 한 건 아니었고 우울증을 고치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도 안 들리던 게 어느 날 뭔가 들렸어요. 뭐가 들렸냐면요. 저는 MBA를 경영학 석사과정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해외에서 그 경영학 석사과정을 할 때 아마존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은 그때 지금은 아마존 엄청나잖아요. 그때는 네트워크가 책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적자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주기였어요. 그리고 그 아마존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우리 홈플러스 말고 뭐죠?
월마트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죠. 근데 월마트는 매출 곡선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나요? 현재에다 맞출까요? 미래에다 맞출까요? 예, 이래서 보통 사람과 부자들은 초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초점이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얼마 버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걸 들었고 앞으로의 유통 구조가 짧아질 거라는 거. 뭐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거 총판, 도매, 소매 막 있잖아요. 그게 없어질 거라는 것을 그때 MBA 과정에서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쓰러져서 인사불성 돼가지고 안 들리던 게 이 미팅장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 여기 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뭔데 내가 쓰러지도록 영어 공부해서 배운 거를 여기 돈 한 푼도 안 받고 한국말로 가르치고 있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도 내 거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런 사업 설명이 저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스토리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이 아메이로 인해서 꿈을 이루어서 다이아몬드가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누군가를 양자를 입양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꿈을 듣고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유학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갑자기 저한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인사불성이 돼서 들어왔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 예,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해외에 있을 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40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내가 애들을 데리고 막 정신과 데려가려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팅장에서 갑자기 누군가 아이들을 유학 보냈다라는 걸 딱 보면서 제가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 언니가 미팅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 꿈이 뭐니? 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 많이 물어보는 꿈이 뭐니? 했을 때 저도 똑같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꿀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영어 잘하는 아이들을 영어를 유지시켜줄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우리 아이들 영어 유지시켜줄 학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보낼 영어 학원에 수준이 맞는 학원을 보내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돈의 수준이 안 되는 거지 학원의 수준이 안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꿈은 무슨 꿈이야. 내가 지금 내 앞가름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꿈을 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제가 잠을 못 자면서 새벽에 제 꿈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꿈이 쫙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아, 꿈이 있었구나. 내 꿈을 이뤄줄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꿈이 없다라고 생각했구나. 나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내가 살아온 모든 조건은 꿈을 이룰 수 없었어. 그래서 그냥 살아왔어. 근데 나 꿈이 있었구나 하고 꿈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스폰서한테 스폰서님 저번에 미팅 듣다 보니까 에로 씨가 그 손톱에 때 잘 뺀다면서요. 기름 만지는 사람들. 저 그 공장에 그거 들고 다니면서 팔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가. 미팅에 있어도 미팅에 있는 게 아닌 거죠. 파는 사업이 아니라 그랬는데 저는 그저 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업은 시작했고 그것이 2009년 5월 7일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그날 이 사업을 결단하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경제학 용어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지금 지불하지 않지만 지불한 거나 다름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땐 교만했죠. 나는 아메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10년 안에 10억을 벌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메이에 10억을 투자해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아메이 해야지? 그냥 아메이 하는 거랑 10억을 투자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랑 자세가 어떨 것 같아요? 자세가 다릅니다. 예, 그때 누군가 나한테 저 보고 저는 원래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복수술 8번 했다고 했잖아요.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집중력이 뒤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뚫고 간대요.
10억을 투자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세가 바뀌고 받아들여지는 게 틀려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막 배우고, 그리고 저는 머리가 나빠요. 이게 외울 수가 없어요. 전신 마취 많이 했고 어렸을 때 연탄 중독까지 해서 지금도 외우는 걸 못해요. 외우는 걸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무조건 다 적었어요. 적고 그땐 창피한 걸 몰랐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읽어줬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줄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줄친 부분을 가서 읽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쳤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누구를 만나, 왜 루커가 있잖아요. 루커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저 루커 어떻게 만나요? 그래, 저 이 친구 만나고 싶은데 이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킬트방에 가면 된대. 그래서 킬트방에 가면 배우러 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거 배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맨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미팅 끝나면 배운 거, 적은 거 가서 읽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지금 어디 다닐 때 너무 감사한 게요, 물론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전 사업 설명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책 내용 말할 수 있고요. 누구를 만나도 아무것도 없이 휴지 한 장 갖고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취약했던 그 부분이 저한테 오히려 그것이 돌판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부터가 아니라. 그러면서 저의 사업은 지속되었고 3년 만에 다이아몬드는 되지 못했습니다. 7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요. 실패한 건가요? 저의 목표는 처음에 3년 만에 했지만 다이아몬드는 7년 만에 했는데 실패한 거 결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엄마 GP 언제가? 하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이제 왜 그 말이 저한테 가슴에 꽂혔냐면, 사업에 뭐 10억을 투자했다, 기회비용을 한다, 그리고 미친 듯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사스에 걸려가지고 둘 다 고온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남까지 교육장을 가려면 1시간을 넘게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남편이요, 사업을 하기를 원했지만 저한테 장학금을 주고 MBA를 시켰는데, 제가 와서 아메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아했을까요? 엄청 반대했거든요. 2년 동안 그 반대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격 모독과 함께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픈 아이들한테 물수건을 얹어놓고 엄마 올 때까지 뒤집고 있어. 그러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 4-5시간인데 그걸 뒤집고 있으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쫙 타고 가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죠. 애들 좀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 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디냐 해서 미팅장 간다. 그랬더니 막 그 있잖아요. 막 샵, 달러, 원 욕이 막 퍼부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울면서 나 엄마야. 나 엄마라고. 내가 더 가슴이 아픈데 미팅 빠지면 성공 못해. 나 성공해야 돼. 이렇게 했더니 우리 남편이 으이구 속 터진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전화를 끊고 내가 혼자 울부짖었어요. 나 정말 성공 못하면 나 미친년이야. 우리 남편이 나한테 했던 말을 다 되뇌이면서 나 정말 성공 못하면 나쁜 년이고 나쁜 엄마야. 그러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우리 아이가 엄마 GP 언제가? 하는데 그게 갑자기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다시 써내려갑니다. 하나님, 제가 GP 돼갖고 이렇게 스피치 하겠습니다. 꼭 GP 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걸 써가지고 차에다 딱 붙여놓고 거울에다 딱 붙여놓고 막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라는 건요, 자꾸 나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은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계속 외친다라는 것은 내가 그 기억을 해서 시선을 거기로 향하게, 목표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사업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딸아이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기 싫은데 우리 아이가 GP 언제가 그 말 하기 전까지 어떻게 견뎠냐면요. 견딘 게 아니라 우유부단해가지고, 우리 아까 스폰서님 형편 얘기했죠. 우리 스폰서님이 그렇게 어렵게 사업하시는데 제가 나와서
사업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스폰서님한테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못해서 이렇게 지지 끌다가 우리 아이한테 GP 언제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제가 GP 1,000만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아메이 본질 뭐예요? 여행 다니고 좋은 백 들고 좋은 옷 입고 막 하는 거 본질 아닙니다. 아메이의 본질은 내가 배워서 남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윈윈입니다. 누군가를 잘 되게 해서 내가 같이 잘 되는 일입니다. 같이 잘 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비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메이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탱코화를 하는 겁니다. 아메이의 본질은 탱코화인데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내려오게 되면, 스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 본질을 쌓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시간만 투자하면 돈이 나오는 일 너무 많잖아요. 당장 가면 알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본질을 까먹고 자꾸 돌아가고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본질을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언젠가 채워지면 그 무게가 채워지면 한꺼번에 일이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네, 사람들이 거기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무게를 채워질 때까지 꼭 견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또 바랍니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나 체중 감량하는 방법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질 않는 거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아메이로 성공하는 방법 얼마나 많이 알려줍니까? 그런데 내 삶에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여기서 듣는 모든 것들이 기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오늘 제가 떠드는 일들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 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매출과 핀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무슨 핀이 되어야겠다? 무슨 매출을 1,000만을 만들어야겠다? 이것만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이 목표만 바라기 때문에 요거는 목표인 겁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표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목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표를 이 핀과 매출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목적인 거죠. 그것까지도 그때 맞는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스폰서이고 싶은가? 두리뭉실하게 좋은 스폰서 되고 싶어요.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스폰서 되고 싶어요.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나는 사업 설명이면 사업 설명, 홈미팅이면 홈미팅, 인간관계면 인간관계에서 나는 어떤 스폰서로서 파트너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스폰서가 되고 싶다. 지금 여러분의 핀과 상관없이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거기에 맞춰서 탱코어를 하시면서 채워간다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릇이 만들어지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구박을 받으면서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목표에 맞게 국제학교에 보내게 됐어요. 중간에 스토리가 좀 많이 있는데 이제 국제학교에 보냈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공부를 안 하냐면요. 엄마, 오빠는 재능이 있어서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재능이 없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꿈이 없어서 공부가 재미가 없어.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꿈이 없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말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은 표현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거 맞는데 꿈이 없으니까 공부가 재미없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은 그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지금 네가 꿈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준비를 하다 보면 너한테 꿈이 생길 거야. 그럼 그 꿈이 생겼을 때 넌 전력 질주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괜찮아. 그래도 계속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2016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나죠. 그때는 세 군데로 나눠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노마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뉴질랜드를 택하지 않고 말레이시아를 택했어요. 그래서 101번째 섬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가서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먹고 놀고 막 그러다가 해가 뉘어지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여기에 여행 온 사람은 좀 뭔가 달라요. 그 전에 리더십 여행을 이제 가봤으니까요. 엄마, 그 전에 여행 간 거랑 오늘 여기 여행 온 사람들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뭔가 달라요. 막 그래요. 근데 엄마, 근데 애들도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에도 그 어른과 아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변을 둘이서 이제 그 주스 한 잔 들고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저를 보면서 엄마, 나 사실은 꿈이 있었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내 꿈 뒷받침 못할 것 같아서 나 꿈꾸지 않았어.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엄마가 내 꿈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말이 왜 저를 울렸냐면요, 모든 거 힘든 거 아메에서 힘들었던 게 뭐가 있었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경험했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해보지도 않고 부모가 내 꿈을 뒷바라지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비연필과 조각가를 버렸잖아요. 아이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형편을 알아요. 그래서 부모의 형편만큼 꿈을 꿉니다. 아이들은 뭐 이렇게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싹 알아요. 그래서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아이한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려웠던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들었던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가 내 꿈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못 사니까 저한테 너가 너의 장기를 살려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면 네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그렇게 말했을 때 너무 속상했거든요. 엄마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걸 가슴이 안고 아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한테 신혼 초에 그 말을 들으면서 나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나 우리 애들 등에 날개 달아주고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막 그랬는데 삶이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곳에서 아이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어려웠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김미경 씨의 꿈이 시키는 아이로 키워라 라고 강의 있잖아요. 아이가 말릴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점심시간에 공부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 쫓아가서 우리 아이, 이제 제가 몸이 약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남자아이는 가슴기형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슴뼈가 안으로 자라서 코피를 덩어리로 흘리고 폐가 약해서 평생 그렇게 가슴뼈가 계속 안으로 자라면 떼어내서 불구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의 일종이다. 막 그래갖고 제가 아이들을 초반에 제가 약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랬던 아이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진짜 미안했죠. 그런 아이들. 근데 제가 그런 아이가 밥을 안 먹고 공부를 한다니까 학교에다 쫓아가가지고 우리 아이 공부 못해도 되니까 밥 먹이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희는 집에서 못 살게 굴어서 공부하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걔가 그 미국에 있는 상위권 대학 3개를 붙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2억 5천 장학금을 주겠다. 한 곳에서는 2억 장학금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주립대학.
주립대학은 외국인한테 장학금을 안 줍니다. 공대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남편은 100% 2억 장학금을 주겠다는 데로 보내게 자. 근데 나는 장학금 없는 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남편이 아이가 원하는 곳에 보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 저한테 돈 쏟아붓지 마세요. 저 성공할 자신 없어요. 애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이런 거예요. 예. 자기네 꿈이 먼저가 아니라 부담감을 먼저 갖는 거예요. 왜? 부모의 형편이 보이니까. 아무리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요, 아이의 학비를 1년에 1억 넘게 지불할 수 있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남편 공무원 월급으로. 아이가 알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성공 못해도 괜찮아. 성공하라고 그곳에 가라는 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이야. 네가 한 거에 대한 보상 갖고 가서 누려. 네가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가서 놀아. 그런데 네가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너무 공허하고 힘들면 그땐 또 멋있게 공부해봐. 네 꿈을 펼쳐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너 성공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보상이니까 가서 누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한테 너가 가면 엄마가 지금은 너한테 학비를 다 댈 수가 없어. 하지만 엄마는 수석을 도전할 거야. 그런데 네가 2억 장학금을 주는 데 가면 엄마 안주할 것 같아. 엄마 도전하고 싶어. 엄마 도전해서 너 학비 대고 너 졸업하면 엄마는 더 좋아. 그러니까 제발 엄마 도전할 수 있게 네가 그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 아이가 그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저는 그래도 막 2, 3년간 빚을 내더라도 아이를 보내고 싶었는데 아이가 떠나자마자 애가 합격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가 미국으로 못 떠났어요. 여기서 영상으로 공부를 했는데 학비는 똑같아요. 그런데 생활비는 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팀은 아주 작거든요. 갑자기 저희 팀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저희 팀이 70% 이상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수석을 도전한 게 아닌데 수석이 되어버렸어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와 수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 무게를 채우는 시간을 견디면 어느 날 그것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아이가 이제 1년 여기서 머물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그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공대가 미국에서 그 공대로 3등 안에 드는 공대예요. 저는 물론 아이가 너무 자랑스럽지만 그 안에서 아이가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여기가 빠졌어요. 이만큼. 잠도 못 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힘들어서 어떡하니? 고생스러워서 어떡하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엄마, 이건 고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이건 힘들어도 고생이 아니야. 그냥 힘이 들 뿐이야.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하고 나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고 난 정말 1% 안에 혜택 받은 사람이라는 게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4학년을 지내면서 대학원을 같이 해가지고 또 올해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바로 또 박사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그 뉴트릴라이트 보내주는 걸로 자기 건강관리하면서 자기 허벅지, 애가 되게 말랐거든요. 그런데 허벅지 두께가 자기 허리 두께예요. 똑같다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걔는 자기가 체구가 작으니까 미국의 그 공대는 거의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등치가 작은 게 왠지 뭐 이렇게 좀 얕고 죽는다 그러나 막 그렇게 막 엄청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키우면서 지금 되게 이렇게 연구 조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자랑질, 여러분 다 밥 사야 되나 오늘? 그래서 자랑질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한테 희망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부모의 형편만큼 꿈을 꾸게 되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감히라고 하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그랬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팀이 2019년도에 아주 큰 팀에서 그때 20조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바깥으로 나오는 독립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6년 전인 거죠. 예, 그때 저는 제가 나온 팀 중에 가장 작은 팀이었는데 15% 이상의 리더님들이 없었어요. 예, 15% 이상 이하의 리더님 10명, 12% 15% 되는 10명의 리더님들과 저희 팀을 다시 꾸려서 2019년부터 저희 팀을 이루어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 1년 어떻게 다 생존을 위해서 본사에서는 6개월 이내에 이 팀은 사라질 거라고 간주를 했었고, 큰 팀으로 들어가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맡은 바 우리가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기 때문에 그냥 견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죠. 예,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시스템을 빨리빨리, 팀이 작으면 시스템을 빨리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을 바꾸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행 갔다 온 걸 보여주고 뭘 할래도 전에 사진을 하나도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없어. 그렇게 교육장에 모인 사람이 10명 이내야. 뭘 보여주겠어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할 수 있는 10가지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10가지 중에 할 수 없는 9가지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거 뭐 보여주고 뭐 설명해주고 그런 거 대신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붙들고 가봐.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다른 거 비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팀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질, 아메의 본질이 뭐예요? 제품과 사업 설명이죠. 그래서 저희 팀은 제품과 사업 설명만 했습니다. 제품과 사업 설명만 했는데 우리의 팀이 70% 이상을 성장하는, 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그 15% 이상의 리더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가 지금 저희 PT방에 30명이 넘는 PT가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한테 이 말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할 수 없는 거에 붙들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바라보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결과가 노력을 많이 못해서 난 요만큼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 이만큼에서 요만큼 더 해보는 거예요. 요만큼에서 요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요만큼 늘리는 게 도전이고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도전이라 하면 무리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리더님들은 무리라고 하면 나 돈 없는데, 카드 없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서 조금 더 많이 해보는 게 무리입니다. 여러분 근육, 요즘 라이드 많이 타잖아요. 근육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대로 하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해서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지 그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뛰어넘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의 최고의 무기는 성실과 책임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건요, 이렇대요. 흔하디 흔한 장점 하나를 흔하지 않은 시간 동안 갈고 닦는 거래요. 흔하디 흔한 장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남들한테 내세울 장점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것을 갈고 닦으면 그것이 성실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8번 전신 마취하고 없는 기억력으로 매일 미팅 들은 것을 사람들한테 읽어주고 매일 들은 것을 적어서 알려주고 그랬던 것이 지금은 나한테 엄청난 무기가 된 것처럼 여러분한테 그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탱코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책을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음원만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미팅 참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책을 읽을 때요, 누군가 가서 이 책의 내용을 나눠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읽어야지, 30분 읽으랬으니까 읽어야지, 읽는 것도 중요한데, 예, 책을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낫지만 읽기만 하면 무의미합니다. 음원을 들을 때, 이런 미팅을 들을 때 여러분의 노트에는 명단이 계속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음원 들을 때, 미팅 참석할 때 쓰여지는 명단은 신이 주신 명단. 그래서 미루면 안 됩니다. 바로 찾아가야 됩니다. 예,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면 아까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이 모여서 그 무게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릇은 키워져야지 여러분이 채울 것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종합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야망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머슬로우 5단계 법칙에서 자아실현의 윗단계가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입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그 생리적 욕구부터 비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연금 받기 위해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세워놓고 아메이 사업을 하신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행동과 훨씬 큰 생각이 여러분의 비전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저는 꼭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가 아메이는 네트워크만 상속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우리 아이들 냅두고 막 아메이 사업하느라고 정신없을 때 어떤 언니들이 저한테 애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라고 했던 언니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너 애들 참 잘 키웠다. 우리 애들은 30살인데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아이들은 다 스스로 하는구나. 공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나아간다라면 여러분의 가족 다 변합니다. 그 반대했던 우리 남편, 제가 오늘 그 사진을 보여주려다 못 보여줬는데요. 해맑게 웃습니다. 처음에 연말 보너스 800 받았을 때 야, 조금 열심히 해봐라 야, 이거 받으면 사업 그만 못 두겠다 야, 그랬었거든요. 그러더니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비즈니스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멀잖아요. 그런데 제 손을 놓고서 안 놓으면서 고마워, 나한테 이런 비즈니스를 태워줘서. 그러고 나서 작년에, 재작년인 거죠. 12월에 호주에 가서 우리가 살았던 호주, 그때는 그지처럼 살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서 난민처럼 생활했는데 그때 완전히 럭셔리여행, 그 리무진 타고서 막 그렇게 다시 그곳에 갔을 때 우리 남편은 더 이상 그 얼굴은 어떤 것으로도 진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그 무게를 견디면 만큼 여러분한테 보상이 한꺼번에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경제가 나쁘다, 뭔가 어렵다, 이건 다 핑계입니다. 어떤 기업은요, 경제가 어려워도 성장하는 기업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아도 망하는 사람 계속 망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경제와 상관없이 성장하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분이라도 오늘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고 그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